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거댐의 스티븐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BYD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BYD는 한국의 자동차 유튜버들과 언론사들을 중부 선전에 위치한 본사 및 생산 공장에 초대하여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유튜브에서 BYD 차량의 시승기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승차감이나 디자인, 가격도 물론 고려하겠지만 얼마나 안전한가도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특히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배터리 안정성이 가장 크겠지만 모든 차량에서 안정성이라고 하면 차체가 얼마나 안전한지가 그 본질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충돌 테스트 결과와 함께 BYD 차량이 과연 중국이 중국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차종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BYD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아토3와 경쟁 차종인 기아 니로를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BYD 공식 홈페이지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아토3는 차체 프레임의 11%에 최대 1500MPa급의 핫스탬핑 강판을 사용했으며 주요 구성품은 모두 인장 강도 1180MPa 이상의 고강도 강철로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충돌 사고 발생 시 탑승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죠. 기아의 자동차도 역시 고장력 강판, 초고장력 강판, 핫스탬핑 강판을 사용하여 차체 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고장력 강판과 초고장력 강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90에서 1180MPa 범위의 강판을 모두 고장력 강판 또는 초고장력 강판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판의 명칭만으로는 두 차량의 바디 철골 구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지만 인장 강도 측면에서는 아토3가 니로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인장 강도가 차량 안정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차량 바디의 구조 안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돌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먼저 차량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탑승자가 탑승하는 공간은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며 이 공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되지 않고 탑승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 차량의 앞뒤 부분은 크럼플 존이라고 하며 직역하자면 구겨지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충돌 시 변형되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크럼플 존은 충돌 시간을 늘리고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충격량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질수록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력이 감소하며 크럼플 존이 변형되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탑승 공간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신차 출시 시에는 각국의 안전평가 기관에서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의 KNCAP, 유로의 유로NCAP, 미국의 IIHS, NHTSA, 일본의 JNCAP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탑승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차량을 충돌시키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충돌 테스트는 각국의 도로 사정과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부분 정면 충돌, 측면 충돌 등을 평가합니다. 충돌 테스트에서는 사람 모양의 더미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충돌 시 더미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측정하여 차량의 탑승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그럼 BYD 차량의 충돌 테스트 결과는 어떠할까요? 중국에도 CNCAP이라는 자체적인 신차 안정도 평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VPN으로 우회를 해도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속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못하지만요. BYD는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등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따라서 유럽의 신차 안정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에캡에서 BYD 차량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YD의 베스트셀러 모델 중 하나인 아토3의 2022년 유로NCAP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성인 탑승자 보호 점수는 최고 점수의 91% 수준으로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로NCAP은 충돌 테스트 결과를 굿, 에디콰이트, 마지널, 위크, 푸어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요. 굿과 에디콰이트가 안전,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토3는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측면 충돌 테스트 중 32km/h의 속도로 긴 폴에 충돌하는 경우 운전자의 상체 보호 부분에서 위크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탑승자 보호 점수는 최고 점수의 89% 수준으로 6세와 10세의 어린이의 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된 더미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모두 굿 등급을 받아 높은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아토3의 유로NCAP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은 확인했지만 경쟁 차종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안정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 91%와 89%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아 니로는 어떨까요? 2022년 유로NCAP 테스트 결과 성인 탑승자 91%, 아동 탑승자는 84%로 아토3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성인 탑승자 기준 세부적인 점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총점은 91%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린이 탑승자 안정성 평가는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에서 9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장 강도가 더 높은 강판을 사용한 아토3가 니로보다 월등히 높은 안정성 평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사실 인장 강도는 재료가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전후방 크럼플존은 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적절하게 변형돼야 되는데 인장 강도가 너무 높은 강판을 사용하면 크럼플존이 제대로 변형되지 않아 충격 에너지를 잘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장 강도가 너무 낮은 강판을 사용하면 과도하게 변형되어 탑승 공간을 침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된 강판의 인장 강도만으로는 그 차량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크럼플존이 잘 찌그러지고 세이프티 존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도의 강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고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 분산할 수 있도록 차체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의 기술력이죠. 아마 BYD는 아직 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 강판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의 현기차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BYD가 중국 내수 시장을 활용해 데이터를 쌓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현 기술 수준을 마냥 무시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각국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적 의무와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 항목에서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앤캡의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는 니로 차량 내부에 센터 에어백이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니로에는 센터 에어백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시험 평가 결과보다는 다양한 평가 기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국내에서 진행하는 KNCAP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 성적이 실제 능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충돌 테스트 결과가 차량의 안정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로앤캡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 변별력이 없다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안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볼보의 안전센터 책임자인 토마스 브로버그는 한 인터뷰에서 안전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고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보는 이런 철학과 맞물려 말도 안 되는 충돌 사고에서도 볼보의 탑승자들은 안전하다는 뉴스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또 최근 전기차로 핫한 테슬라도 21년도에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러한 시험 평가 기간에 규정화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사고로부터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차량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BYD와 기아의 차량과 함께 차량 충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기술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평가는 지표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변화한 만큼 단순히 충돌 안전 결과만으로 그 자동차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만으로 BYD가 꼭 좋은 자동차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화재 사고, 배터리 결함 등 각종 안전성과 차량 부식 등 품질 내구성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아직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유럽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외수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되긴 합니다. 아직 판매가 시작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큰 이슈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BYD가 한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KNCAP 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BYD가 KNCAP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한국 시장을 잘 뚫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물론 저는 안 타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그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